이거는 신경계와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계산하고 이런 게 원래 어려운데,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신경계와 항상성. 중학교 때 뭐 안 했던 부분도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신경계의 신호 전달. 뉴런의 활동 전이는 축삭돌기를 따라 전도되고,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신호가 전달된다.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를 말해요. 뉴런은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세포는 그냥 좀 동글동글하고 이제 핵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세포가. 근데 뉴런은 좀 빼죽빼죽합니다. 빼죽빼죽하고 길다래요. 길다래.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가.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이 있고 생명활동하는 부분이 신경세포체이고, 이게 얘 주요한 목적은 이제 신호, 자극과 같은 그런 신호를 받아들여서 다른 데 전달을 해야 돼요. 얘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되려면은 이런 세포가 막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전달되면 느리니까 세포 하나가 되게 길쭉하게 있어가지고 뭐 한 1m 되는 것도 있어요. 1m 되고 세포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여기서 샥 전달해가지고 여기 다른 이제 뉴런의 가지돌기랑 연결돼서 이걸 축삭돌기라고 하거든요. 축삭돌기에서 다른 가지돌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로 갈 때는 전도라고 말하고, 전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쭉 뻗어나온 게 축삭돌기고,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말해요. 축삭돌기 말단이 다른 가지돌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신경세포체는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어, 세포질이 있어서 뉴런의 성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포도. 그 다음에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 감각기관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게 가지돌기.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신호를 전달한다.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랑 이제 결합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냅스라고 하고요. 여기 아직 나와있진 않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되는 그런 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죠, 시냅스라고 이런 거.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아시고, 근데 이제 축삭돌기에 요렇게 이 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감싸 있는 뉴런이 있고요. 없는 애도 있는데 이제 감싸 있는 뉴런이 있어요. 요거 하나가 세포야. 이거 하나가 세포야. 이게 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안 감싸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 있죠. 요 사이사이. 요 사이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를 마리집이라고 해. 근데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는 슈반세포고, 마리집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 축삭을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구조, 이 구조는 마리집이라고 하고, 그 둘러싸고 있는 세포 이름은 슈반세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신호 전달을
에서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럼 절연체 역할을 하면 왜 있냐 이게. 마리집이 있으면은 도약전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도약전도. 이따가 전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로 점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리집이 있으면 좀 더 빨라요. 신호 전달이. 하여튼 빨라. 마리집이 있으면 도약전도를 해서 더 빠르다.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 그래서 이제 뉴런의 종류는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집이 있으면은 여기 봐요. 이동 속도가, 신경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바로 지금 이걸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그렇고요. 마리집이 없어. 민마리집 뉴런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원래 두꺼우면 더 빨라요. 두꺼우면. 근데 그거는 책의 내용이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 것만 할게요. 두꺼우면 더 빠릅니다. 두꺼우면. 자, 이거는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구분한 거고요. 더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기능에 따른 구분. 구심성 뉴런이나 연합 뉴런이냐 원심성 뉴런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심성은,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으로 향하는 거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구심성 뉴런이에요. 감각 뉴런들이 구심성 뉴런입니다. 감각기관에서 형성된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신호를 이제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구심성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신경세포체가 요렇게 중간에 옆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요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구심성 뉴런입니다. 그리고 가지돌기가 되게 많아요. 눈에 있는 어떤 신호가 왔어. 그럼 얘가 구심성 뉴런이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뇌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안쪽으로. 원심성 뉴런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심성 뉴런은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이라. 운동 뉴런이 여기 속한다.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고 축삭돌기가 길다. 얘는 축삭돌기가 깁니다. 빨리 이제 신호 전달해가지고 근육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는 거를 연합 뉴런이라고 해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면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와 뇌와 척수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심성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어떤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돼. 이 근육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가지돌기 개수가 많고 축삭돌기가 짧다. 여긴 좀 짧다. 요거는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뇌나 아니면 척수도 되고요. 뇌와 척수는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심성 뉴런은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반응기까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 여기 속한다. 뭐 운동신경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에 대한 올바른 거, 신경세포체 핵이 있어요. 핵이 있습니다.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고 다른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반대죠. 가지돌기가 받는 거고요. 축삭돌기가 전달해 주는 거고, 어떤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생성된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이게 이제 안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 되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이해하시죠?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면은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은 이제 운동 뉴런 같은 애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아마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신경 자극의 전도 이걸 해야 하는데, 일단은 22쪽에 1, 2번 먼저 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22쪽에 1, 2번 먼저 해주시고요. 자, 뉴런의 성장과 물질대사, 요 신경세포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질대사 조절하는 부위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비고 신경세포체에 쓰면 되고, 감각세포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A고, 가지돌기 이렇게 쓰면 되고요. C와 D는 각각 무엇이냐? D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C는 축삭돌기입니다. 축삭돌기. 그 다음 뉴런이 이런 얘기는 안 했네.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D와 E 중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냐? D인데요. D. 아직 활동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여기는 절연체 역할을 하니까 여기는 뭐 전위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해. 여기서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하여튼 D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하고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B고, 이름을 쓰시오. 뉴런의 기호와 이름 써라. 연합 뉴런 쓰면 되겠구나. 연합 뉴런 쓰면 되겠어. 그 다음 A와 C는 각각 뭐, A는 요 옆에 이렇게 달린 거, 이런 거는 이제 감각 뉴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심성, 원심성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아무튼 얘는 구심성 뉴런이 되고, C는 이렇게 나가는 원심성 뉴런입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 A에서 B 거쳐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가지고 얘한테 명령 내립니다. A, B, C 순으로 가는 거.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나아. 자, 봐봐요. 그러니까 뭐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이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안쪽이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를 띠고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ATP를 사용해서 능동수송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은 안으로 들여보내서 칼륨 이온의 농도가 안쪽이 더 높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의 농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위를, 분극 상태에서의 전위를 휴지전위라고 해요. 휴지전위는 한 마이너스 70mV 정도 돼.
이해하시죠? 예. 일단 그 상태로 있다가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은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극이 너무 작은 자극이 오면은 활동전이가 발생 안 해. 그래서 최소한 이거 이상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역치라고 해요. 역치. 최소한의 자극을 역치라고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의 이온 투과도가 변하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평상시는 닫혀 있는데 닫혀 있죠? 튕겨내고 있죠?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이온이 확산이 일어나서, 근데 나트륨 이온은 바깥에 많았어요? 안에 많았어요? 바깥에 많았죠, 그쵸? 얘가 일로 막 들어와, 막.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막 들어온 데가.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막전이가 상승해.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활동전이가 생겼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mV 였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3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때는 왜 올라가냐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 감소하죠? 감소하는 거는 이제 재분극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요. 칼륨 통로가 열려서, 그래서 칼륨 이온이 나가요. 나감. 맞아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사실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게 열려 있어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열려 있어도. 그래서 이제 분극 상태가 바뀌는 건데, 분극 상태가 이제 벗어나는 거를 탈분극이라고 해요. 탈분극.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며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산되어 막전이가 상생하는데, 이를 탈분극이라고 한다. 요렇게 될 때를 탈분극 된다로, 탈분극. 근데 그때 뭔 일이 벌어지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역치 전위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되기 때문에 막전이가 한 플러스 35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무슨 일을 벌이긴 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러긴 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분극이 되는데,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서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근데 칼륨은 어디에 많았어요? 칼륨은 안에 많았죠. 그럼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하강을 해. 양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재분극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먼저 저지르고 막 들어오고 나중에 칼륨이 막 나가가지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재분극이라고 한다. 근데 재분극이 될 때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와요. 원래 70에서 좀 더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80까지 내려옵니다. 그거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칼륨 통로가 닫히긴 하는데, 칼륨 통로가 약간 늦게 닫히기 때문에 막전이가 휴지전이 이하로 떨어지는 과분극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쵸? 그래서 자극이 오면 이렇게 돼. 자극이 오면 휴지전이었다가 이 상태에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럼 얘가 막 들어와. 그래서 얘가 올라가. 이렇게 탈분극이 돼. 탈분극.
요런 전이는 활동전이라고 해요. 활동전이. 그래서 요 현상은 탈분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5까지 도달하면은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이온이 나와요. 칼륨이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분극이 되고 잠깐 과분극이 돼. 과분극. 그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원래는 분극 상태인 거예요. 분극 상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휴지전이의 회복,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동안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각각 농도 기울기를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이는 분극 때보다 감소하지만 나트륨 이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자극을 받기 전에 휴지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극이 세면 이 강한 자극이 왔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그 빈도가 증가를 하는 거지, 자극이 세다라고 해서 막전이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요게 자주 발생하는 거야. 센 자극이 오면 활동전이가. 약한 자극에서는 띡띡 발생하던 게 강한 자극이 오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높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세면은 활동전이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강한 자극을 받을수록 활동전이가 더 자주 발생한다. 자극의 세기는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떻게 전달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렇게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막 여기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나트륨 이온이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퍼져나가요. 일루도 가는 거야, 사실. 일루도 가는 거야. 일루도 가는 건데, 한쪽 방향만 지금 표시한 건데,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오잖아? 그럼 얘가 나트륨 통로를 열어요, 얘가 열면은 다시 들어와. 그래서 얘가 또 옆으로 와. 그러면 얘가 또 열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옆으로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들어온 애가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열어요, 나트륨 통로를.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세포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일부가 축삭도기를 따라 인접한 부위로 확산이 되고, 양전하를 띤 이온의 증가로 인한 인접한 부위도 탈분극이 되면서 새로운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축삭도기를 따라 활동전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신호가 이동하는 것을 신경 자극의 전도라고 한다. 네. 원래 양쪽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쪽 한쪽 방향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원래는 양쪽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면 확산이 일로도 되고 일로도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끝에서 못 가요. 끝에서 못 갑니다. 여기는 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는 못 갑니다.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는 가는데, 신경자극의 전도 방향, 뉴런의 어느 한 부분에 발생한 신경자극은 뉴런 안에서 인접한 양쪽 부위로 전도될 수 있다. 양쪽. 그러나 신경자극이 지나가 재분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신경자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경자극이 되돌아올 수 없다. 하여튼 양쪽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문제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림은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D1 지점, 요 D1 지점에 자극을 줍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4ms가 경과했을 때, 이게 밀리세컨드예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초야. 되게 짧은 시간이야, 이게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초 말하는 거, 지금 밀리세컨드. 그랬을 때 D1, D4에서 각 지점의 세포 안팎의 상대적인 전하와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를 주고 4ms가 지나갔어요.
여기는 분극 상태로 돌아왔죠. 맞죠? 근데 어떤 한 자극이 도달했을 때 4ms 후가 되면 분극 상태로 돌아와요. 여기는 돌아온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3ms, 근데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1.5cm야, 지금. 자, 근데 이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가 있어, 속도. 1ms에 1cm씩 간대. 그러면 잘 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초 걸렸을까요? D2 지점에 몇 초 지났을까요? 1.5ms 후죠. 근데 이거를 잰 거는 4ms 후죠. 그러면은 도착하고 나서 2.5ms가 지난 시점에서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ms 경과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를 잴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1.5 걸리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5 되는 데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60mV가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 도착을 하고 나서 도착은 이때 했는데 2.5 이후에는 요 시간대거든요. 요 시간대. 여기 마이너스 60mV가 돼요. 재분극 상태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2.5죠. 2.5cm니까 2.5 더하기 1.5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30, 플러스 35mV가 돼요. 얘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4초 걸렸죠? 4ms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도착을 바로 한 거니까 아직은 분극 상태가 돼요. 여기는. 알겠어요? 네. 자극을 D1. 여기 왜 다르냐고, 이게 다르냐고. 그게 막전이가 얼마나 됐다? 이 4ms일 때 마이너스 60mV다. 이런. 근데 여기에서는 요런 변화가 일어나요. 요런 변화. 이거는 한 자리에서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재는 거예요. 이거는 한 자리에서 여기 주고 난 후에 한 자리에서 이 막전이를 재면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1일 때는 자극을 지났으니까 정확하고 다시 맞아요. 우리는 도달한 거죠, 이제. 맞아요. 알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동하는 시간이랑 그걸 빼야 돼. 그걸 빼고 나서 요 그래프에서 이동하는 시간 빼고 나서 이제 도착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면은 재분극 상태고 여기면은 탈분극 상태고 여기까지는 탈분극 상태인 거지. 탈분극 상태고 여기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분극이 이거 다 지나가고 났으니까 분극이 된 거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경자극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 엄청 중요하고요. 예. 신경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단 마리집이 있으면 빨라요. 마리집은 도약전도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 계속 이동하고 열리고 이동하고 열리고 이동하고 열리고 막 이러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절연체 부분 있어요. 절연체.
랑비의 결절 말고 이 마리집이 싸져 있는 부분이 절연체 역할을 해. 이렇게 얘기해.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열리고요. 요렇게 와서 열리고 요렇게 와서 열리고 이렇게 도약전도를 하는 거야. 도약전도. 그런 걸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마리집을 건너뛰는데 이런 걸 도약전도라고 한다. 민마리집 신경에서는 축삭돌기의 모든 부위에서 순차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므로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는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빠르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거기는 이제 여기 둘러싸고 있으니까 통로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통과 못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민마리집 신경인 경우에 단면적이 크면 이온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할 때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름이 크면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두꺼우면은 빠른 거야. 무척추 동물, 뉴런이 민마리집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척추 동물은 대체로 느리다. 그러나 오징어가 포식자로부터 재빨리 도망갈 때 사용하는 뉴런의 축삭돌기는 일반 축삭돌기에 비해 지름이 크구나. 오징어가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지름이 커서 그렇구나. 척추동물은 마리집 신경이 많아서 축삭돌기 지름이 작아도 도약전도가 일어나 전도 속도가 80에서 120mm/s로 매우 빠르다. 척추동물이 이제 마리집 신경으로 돼 있어서 빠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일 빠른 거고요. 두꺼우면서 마리집이 있어요. 근데 두께가 똑같으면 얘가 빠른 거고요. 얘는 둘 다 민마리집 신경일 때는 얘가 빠른 겁니다. 두꺼울수록 빠른 거다. 휴지전일 때 뉴런에서 세포막 안쪽은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를 띄고, 왜냐면 마이너스를 띄는 단백질이 많아서 그래요. 음전하를 띄고 바깥쪽은 양전하를 띈다.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거꾸로죠. 밖에서 안입니다.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 이온이 다량으로 확산되면 막전이가 하강한다. 하강하죠. 올라갔다 하강하죠.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전이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빈도가 증가합니다.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르고 축삭돌기 지름이 클 때 더 빠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끝에 와서는 이제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뉴런 내에서의 전기적 변화로 신경 자극이 전도되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적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여기 끝에 와서 여기 끝에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작은 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요게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여기서 화학 물질이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거 통로를 열어. 그러면 또 나트륨이 또 어떻게 되겠어? 안으로 막 들어가. 그래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이거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연결 부위 있죠? 요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연결된 그 부분만. 요 시냅스 써졌죠. 여기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거기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거지 가지돌기 말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고 가지돌기에는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그래서 얘가 일로 가서 얘를 열면은 요 통로가 열면 다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세로토닌, 엔트로핀,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막 도파민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아세틸콜린 뭐 이런 대교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래서 얘가 신경 전달 물질 전달을 해줘서 얘를 다시 이온 수용체 이제 결합을 하면 이온이 다시 들어옵니다. 안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 심장인가요? 개구리 심장에다가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기억리온의 두비크 연결한 다음에 심장 A에 연결된 신경에 역지상의 자극을 준 후 A와 B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자, A에 자극을 줬더니 수축력이 어찌됐건 감소한 것 같아,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어찌됐건. 네, 잘 안 뛴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뛰었어요. 느려졌다고 써있구나. 잘 안 뛴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런데, 여기만 줬어요. 여기만 자극을. 여기만 줬어. 근데 얘도 느려졌죠. 얘도. 여기는 안 연결돼 있잖아, 신경이. 근데 여기서 발생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겠죠. 그게 요로 가가지고 얘한테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심장박동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 물질이 다른 심장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도 심장박동 느리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세틸콜린이겠네요. 읽어보면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심장박동을 억제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근데 심장박동 느려졌으니까 여기 아세틸콜린 나온 거네요. 아세틸콜린이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물질을 심장 A한테 주는 아니 A한테 준 건 아니고 자극을 주면은 요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B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B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시냅스에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는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는 전달 안 된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전도는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지만 전달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결국에 어떤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정신작용도 있고 이런 건데, 진정제는 시냅스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거나 쾌감을 조절하는 뉴런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을 유도하고 진통 효과가 있고 남용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뇌 반응 능력을 변화시키는데 알코올이나 술이죠, 술, 수면제나 아편, 프로포폴, 이런 거는 진정제야, 진정제. 뭐 프로포폴, 뭐 연예인들 이런 거 맞으면은 뭐 약간 편하게 쉴 수 있나 보죠, 어찌됐건. 네. 마약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진정제인 거지. 근데 이게 뭐 의약품인데 뭐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프로포폴 맞으면 뭐 연예인들 그거 맞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진정제이고 각성제는 좀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증가시키거나
얘는 이제 억제였는데, 얘는 억제였는데,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나 분해를 억제한다. 각성되고 자신감 증대 효과가 있고 심장박동이나 혈압이 증가하며 남용하면은 망상증이나 무력감 등이 생긴다.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코카인, 암페타민 이런 게 있네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건 카페인이죠, 그렇죠? 카페인 이제 커피나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니코틴은 뭐 담배에 들어있고, 코카인은 마약이긴 하지. 근데 하여튼 각성제로 분류하네요. 근데 이게 더 이제 심각한 건 환각제, 신경전달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한다. 인지작용과 의식 변화를 시켜 환각, 공포, 기억 손상 등의 정신 이상을 초래한다. 에마초, LSD, 르테인 가스. 이런 거는 환각제에 해당합니다.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인접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 소포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고요. 시냅스 소포는 가지돌기 말단에 많이 들어있다. 축삭돌기죠. 축삭돌기. 시냅스 전달은 시냅스의 사이에 두고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니죠. 한쪽 방향 축삭에서 이제 가지돌기 쪽으로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촉진하거나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각성제. 환각제는 뭐였지? 방해하는 거구나. 각성제는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환각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집중 분석. 자, 평상시는 이제 칼륨 통로는 사실 조금 열려 있긴 해요. 예. 어찌됐건 다 통로가 다 닫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분극 상태인 거고, 이때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고요. 자극이 와서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에 얘죠. 얘. 왜냐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4번은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 열리면서 칼륨이 나갑니다.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과전위도 잠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전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 한번 예제 한번 1번 풀어보시고요. 아예 어떤 뉴런의 역치상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이들은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P의 사측정한 막전의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나는 T1일 때 이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과한 나트륨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면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야 되잖아. T1일 때는. 그래서 T1일 때는 어떤 상태냐? T1일 때는 탈분국 상태가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 세포 안과 각종 얻은 것이냐.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바뀌고요. 그리고 T2일 때,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T2일 때는 이제는 나트륨 이온이 나가던 게 멈추고 칼륨 이온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봐봐, 나트륨 이온이 나갔으니까 왠지 나트륨 이온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 어느 쪽이 높으냐?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높은 거예요. 니은이 바뀌죠? 근데 이게 어디서 재건 하여튼 밖이 높은 거예요, 나트륨. 칼륨 이온은 항상 안이 높은 거고. 칼륨 이온은. 자, 니은이 높은 거고요. 자극의 전도는 이렇고,
그래서 예제도 풀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번 한번 해보시고요. 기역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t1 시기에 측정한 A에서 이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휴지전은 마이너스 70mV이다. 기역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면은 대충은 알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70이었다가 35까지, 플러스 35까지 올라갔다가, 한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뭐 마이너스 80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착각이 되는데, 잘 봐. 여기에서 주면은, 여기에 자극을 주면, 여기 도착하고 여기 도착한 거 중에,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해야지 한 애여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얘 플러스 35랑 마이너스 80 있잖아요. 어느 게 먼저 도착해야지 될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도착하고 나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돼. 근데 플러스 35는 도착하고 나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돼. 35 먼저 가요. 아니지. 마이너스 80에 도착한 시간이 더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얘는 도착하고 나서 뭐 한 5ms 지났다 쳐, 그냥. 얘는 한 4ms 지났어.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한 거여야 돼? 이유는 음, 원래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끝난 갑자기 또 20이 됐다고 말이죠.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극을 주면 여기까지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여기 도착하겠죠. 그쵸? 거꾸로 해볼게. 여기서 하면은 여기 먼저 도착하겠죠. 여기 먼저 도착하고 여기 나중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착하고 나서 4ms 후면은 플러스 35가 돼. 근데 여기는 도착하고 나서 한 5ms 정도 돼야지 돼. 얘가 먼저 도착하고 그냥 도착하는 시간은 또만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3ms 걸렸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 거리 똑같다고 그냥 칠게요. 거리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도 3ms 걸리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는 전체 뭐 한 7ms 측정했다고 쳐,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7ms 후면 여기 3 했고 4 남죠. 4 남죠.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 4ms 후에 여기 이렇게 도달하겠죠?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6ms 걸리잖아. 여기까지는 아직 도착도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70mV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데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진행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을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은 말이 안 되고 마이너스 80 있는 데에 먼저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니은에 자극을 줘야지
얘가 도착하고 나서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얘가 마이너스 80이 됐을 때 그동안에 얘는 전달돼서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흐른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나? 그러니까 니은에 자극을 준 게 맞는데 아, 근데 저 음. 그림, 음, 이게 자극을 주고, 음, 음. A는 A는 아직 안 온 거죠. 뭐니까 아직 안 온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거의 다 2는 이제 여기 과분극 지난 거죠. 이게. E는 이미 끝났고 B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가 나중에 이걸 보면 나중에 도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먼저 도착했어야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먼저 도착했어야지 얘가 요만큼 가죠. 얘는 나중에 도착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간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니은에 자극을 준 거고 T1일 때 어떤 상태냐? 그럼 T1일 때 C는 이제 마이너스 20인데 그러면 아직 35 된 후야 이거는. 전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 먼저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20이 두 군데 있거든요. 마이너스 2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극을 줬으니까 얘가 35보다 재분극이죠. 요쪽이 재분극이죠. 그러니까 얘 C가 B보다 먼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5는 저기 하나 어. 8분 이게 맞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얘가 35일 때 얘는 더 많이 진행됐으니까 여기가 C죠? 재분극이 맞죠? 이해하시죠? 다는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한 지점의 역치상의 자극을 1해 주었을 때 A와 B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A, B네요. A, B. 얘는 요렇게 됐고 얘는 더 넘어갔죠. T1은 같은 시각일 텐데 넘어갔다라기보다는 T1은 T1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T1일 때 얘는 뭐 하고 있죠? 지금 T1일 때 얘는 뭐 하고 있죠? 재분극 하고 있죠. 재분극. 요거는 여기까지가 뭐 탈분극이라고 하면 됩니다. 탈분극이죠. 그러면은 니은에 준 거지. 왜냐면 니은에 줬어야지. 얘는 먼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얘 가는 도중에 얘는 재분극까지 일어난 건데 얘는 나중에 탈분극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자극 준 게 맞죠. 이해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T1일 때 B에서 칼륨이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거지. 그렇죠. 재분극은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탈분극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죠. 칼륨 이온 쓰면 되죠.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풀었어요. 유제 역치상의 자극을 P 지점에 1에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Q1, Q2, Q3에서 특정한 막전을 나타낸 것이다. AB와 신경 전달 1에 나타났으면 A와 B의 휴지전을 마이너스 10mm 되다. 여기 일단은 마이너스 80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80은 과전이가 지금 발생한 거죠. 과전이가 1, 2, 3이 1, 2, 3이 요거 중에 하나구나. 요거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과전이
사전위는 맞죠. 사전위는 맞는데 이제 1, 2, 3이 Q1, Q2, Q3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 과정이 B가 더 빠르다. 같은 지점에서 뭐, 같은 지점에서 그렇죠. 얘는 과전위가 발생했고 얘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서 B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도착을 더 빨리 했으니까 얘가 과전위까지 간 거죠? 다음에 Q1은 되는데 80 Q 어드 이게 Q1이죠? 그 Q1이에요. 왜냐면 얘 B가 얘네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된 게 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7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70은 없으니까 얘가 Q1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서 얘가 먼저 도착하고 얘가 시간이 제일 많이 지났어야 돼. 마이너스 8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극을 앞 P에서부터 피해 준 거죠. P에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마이너스 44 하고 그러고 나서 2까지 마지막에 80 가는 그 말이 맞는데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을 한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한 지점에서 측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는 마이너스 80이고 어디는 마이너스 44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신호가 도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가까운 Q1이죠? Q1일 때 A의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1하고 이제 3을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1하고 3이 뭔지 얘가 플러스 2 플러스 2는 여기 플러스 2는 여기 두 군데 요게 봐봐요. 이제 플러스 2는 두 군데 있고요. 마이너스 44도 여기 두 군데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다음 이거나 아니면 이거 다음 이거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거리보다 여기 거리가 더 멀죠? 그쵸? 그래서 이 44는 그러니까 44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이 다음에 근데 이거 그래프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2 나온 데가 Q2고 여기가 Q2죠. 여기가 Q2고 여기가 지금 Q1인데 Q3가 해야 됐구나. Q2고 Q3인데 얘도 맞나 볼게. 얘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 걸로. 그럼 얘는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54에 마이너스 플러스 30
이러면 안 맞네. 얘 때문에 안 맞네. 얘는 요렇게 해야 되거든. 얘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요게 제일 멀리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 60은 여기 마이너스 60, 여기 마이너스 60이잖아요. 이거 순이니까 이거 1, 2, 3 이게 맞고요. A 신경에서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Q1은 어찌됐건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B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고 간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B에서는 알기가 어렵고 A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A에서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B로는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 간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A에서는 마이너스 54가 제일 멀리 간 거여야 하잖아. 왜냐면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이거는 확정이거든요. 그럼 이거 다음 요거 같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잖아요. 그 다음 가까운 게 3 플러스 35고 제일 먼 게 마이너스 60인 거죠. 이해하세요? 그럼 한 번이 그래서 뭐라고? 3번이 Q3가 되는데 3번이 Q3. 그러면 T1일 때 A에서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죠. 여기니까 이거는 뭐죠? 탈분극이죠, 탈분극. 요게 A입니다, 요게 A. A 신경.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마이너스 54가 있고 마이너스 60인데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6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얘가 제일 멀리 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54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순인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 35, 요거 마이너스 60, 요 순이 되니까 이게 맞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시냅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뭐 아무튼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페인은 신경 자극을 증가시킨다. 각성제였죠. 니코틴도 각성제였죠. 증가시킨다. 심장박동 증가시킨다. 앞편은 과잉 상태를 유발한다. 이거는 얘는 환각제였죠? 앞편은 진정제네. 어렵다 이거는. 앞편은 진정제군요. 그런가요? 그러네. 진정제네. 앞편 진정제네. 졸피뎀은 신경 억제를 강화한다. 얘도 진정제네, 그쵸? 졸피뎀도 졸피뎀. 졸피뎀은 앞에 써있진 않네. 졸피뎀은 진정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진정 효과가 있다. 마리화나 환각을 일으킨다. LSD 정신 이상 유발한다. 환각제. 그래서 요거 이제 진정제 앞편과 졸피뎀, 각성제 카페인, 니코틴, 마리화나 LSD. 요거는 골라보시고요. 1번은
1번, 5번은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고요. 삼각과 왜곡, 마리아나 LSD 삼각대 역할을 한다. 넘어가서 개념 기본 문제 3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 다 맞추고 틀린 거만 풀게요. 3번에 XOX, 4번에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이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기억이 분극이고요. 니은 탈분극, 이거 재분극. 2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3번은 안쪽에서 바깥쪽. 6번에 가가 세포막, 나는 세포박이구나. 가가 세포박, 나가 세포안. 확산이고요. 2번은 6번에 2번 확산. 7번에 OOXOXO, 8번에 OXO, 9번에 가에서 나, 시냅스, 2번 시냅스. 3번의 기억은 신경 전달 물질, 니은은 수용체. 10번은 BCD. 뭐 틀린 거 있을까요? 저 3번에 3번이요? 네. 틀렸죠? 나트륨이 아니, 안쪽에 세포막 안쪽에 마이너스를 띠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휴지 상태라고 써있죠. 휴지 상태. 네.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1번에 네. 3번 네. 안으로 이동한다 했는데 근데 칼륨은 통로를 통해 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밖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기억이 세포 밖.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기억이 뭐죠? 기억이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항상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네, 4번은 동그라미죠.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8번에 머리가 느려지죠. 그건 왜 느려지냐? 그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빠르게 와요. 전도가 빠르게 오다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좀 느려져요. 네, 그게 그 화학물질이 가가지고, 이제 통로 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얘가 느려요, 얘가. 전달될 때 더 느려요. 네. 틀렸는데 네. A로 맞다고 이제 신경이 전달된 건데, A가 틀린 이유는 일로 안 가니까 틀린 거고, E가 틀린 이유는 랑비의 결절이 아니라 이거는 마리집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여기까지는 같이 가니까 BC는 자극이 전달되고요.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여야 돼. 랑비의 결절 부분. D까지는 되는데 얘는 요 부분이 이제 마리집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방향에 따라서 근데 A는 감각을 받아야 돼서 아니죠. 여기 가지에서 축삭으로 못 가니까 그런 거죠. 가지에서 축삭으로 못 가니까 여기 신경전달물질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가지돌기 쪽에 있는 게 아니거든. 축삭돌기 쪽에 있으니까 여기로는 못 가고, 여기서는 이제 확산 때문에 B든 C든 다 가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로 전달이 된 다음에 여기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숙제로 24부터, 이거 어려울 거야. 근데 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24부터 29까지. 이게 다음 주가 휴강이에요.